그 오늘은 JK 강 선생님과 함께 그 대학교 원서에 들어가는 에세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세이는 선생님 보통 이제 입시 사정관 같은 경우는 네. 한 사람이 보통 읽는 에세이의 개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런 입학 시에 특히 좋은 학교일수록 쏟아져 들어오는 에세이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세이,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토픽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개의 에세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에세이 하나하나를 모두 다 꼬박꼬박 읽는다라고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사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는데 뭐 짧게는 2분, 3분까지도 짧게 읽어보는데 그 안에 얼마나 임팩트를 줄 수 있느냐, 그게 이 대입 에세이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혹시 뭐 잘 쓴 에세이, 기억에 남는 에세이가 있으신가요? 있죠. 물론 있죠. 사실 제가 대학교에 지원할 당시에 같이 저랑 준비를 했던 이제 한 살 위에 형이 있었는데요. 이 형이 썼던 에세이 덕분에 이 형은 뭐 자기가 썼던 대학교들이 전부 다 합격을 했었어요. 장학금 다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스탠포드로 같이 가긴 했었습니다만, 이 형이 썼던 에세이가 어떤 거였냐면요, 굉장히 틀을 깨는 에세이였었어요. 그래갖고 이 형이 이제 피아노를 치는 걸 좀 좋아했었는데 작곡하고 이런 걸 좀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자신의 인생을 이 곡으로 하나를 만든 거였었어요. 그래갖고 오선지에다가 에세이를 타이핑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선지에 이 음악이 가면서 거기에 스토리에 맞게 자기의 스토리가, 이 실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CD에다가 자기가 연주한 거를 동영상을 찍어갖고 같이 첨부를 해서 넣었었는데, 그거 덕분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 그렇죠. 제가 그때 당시를 기억하기로는 미국에서 신문이랑 이런 데에도 그게 그 창의성 이런 걸 높이 평가받아가지고 실릴 정도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던 에세이인데요. 그런 식으로 좀 틀을 깨는, 좀 그야말로 방금 얘기했듯이 2, 3분 사이에 확 이목을 잡아 끌어서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든다면 그게 정말 성공적인 에세이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생각에 첫 번째 조건이 그 에세이를 읽는 그 입학 사정관들이 계속 읽고 싶다라는 욕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세이가 가장 첫 번째 좋은 에세이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조건일 것 같고, 근데 조금 전에 그 제이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뭔가 그 틀을 깨야 되는 에세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제가 원서 컨설팅 하다 보면은 진솔한 얘기로 에세이를 풀어가는 에세이를 보면은 선생님 이거 가지고선 뭐 학교에 어필이 될까요?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이목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에세이를 시작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거는 저는 좀 모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충분히 그걸 받쳐줄 만한 어떤 에세이 내용 쪽에서 그걸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그 개그 콘서트를 보고 있는데 그 개그 콘서트를 하고 있는 코미디언들이 웃기기 위해서 하는데 전혀 웃기지 않은,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입시 사정관들이 에세이를 보게 된다면 그거는 마치 그 에세이를 내지 않는 편이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그 계속 읽고 싶다라는 욕구를 물론 만족을 시켜줘야 되지만 진솔하게 얘기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갖다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 입학 첫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는 에세이가 매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에세이들을 잠깐 보고 나서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도사가 되어 있다는 걸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진솔한 얘기가 아니면 거의 100% 그걸 뚫어볼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자신감을 갖고 이 진솔한 얘기를 풀어나가는 방법,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좀 창의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가장 신선한 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요즘 보면은 에세이를 잘 써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자기가 잘 의미도 모르는 그런 단어를 막 미사오구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사실 저도 그런 에세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를 들고 와갖고 선생님 제 에세이 좀 봐주세요. 좋은 단어 많이 썼다 이거죠. 그래갖고 근사하게 썼지 않습니까? 이러고 갖고 오는 거 보면은요, 사실 제 입장에서 봐도 한시함하게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로는요, 그런 단어들을 실질적으로 잘 그렇게 에세이에서 쓰지를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전을 찾아가지고 한국식으로 에세이를 써놓고는 사전을 찾아서 번역을 해서 쓰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한국말이 편하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전적인 의미만 갖고 썼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쓰일 때에는 전혀 틀리게 써버리거나 심지어는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단어 같은 것들이 이제 exploit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exploit 하면 사전에서 찾으면 그냥 뭐 활용하다, 적극 활용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exploit라는 단어는 어떤 자원이나 리소스 같은 걸 얘기할 때는 그걸 한껏 활용한다는 뜻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을 exploit 한다 그러면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데 자기가 자랑스럽게 그걸 찾아갖고는 에세이에다가 나는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 학급 동료들을 착취했다. 이렇게 글이 되어버리면은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무작정 사전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 수거나 자신이 자신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에세이를 오랜 기간을 두고 써야 그런 위험 요소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 대학교 원서 에세이에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좀 있으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로 그런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 에세이를 쓴다거나 지나치게 미사 여구를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일단 당연히 영어로 쓴 에세이인 만큼 그런 문법적인 면에서 아니면은 쓰임새 자체에서 그리고 심지어 스펠링이 틀린다든가 이런 거는 그야말로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다못해 영어 선생님한테 한 번도 가져가서 보여준 적도 없고 스펠링 체킹도 한 번도 안 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순간에 더 이상 읽기가 싫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제출했던 모든 원서의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가수가 가령 어떤 콘서트 무대에 나와갖고 굉장히 중요한 오디션 무대에 나와서 가사를 까먹는다든가 다르게 불러버린다든가 그러면 그만큼 이 가수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준비를 안 했구나. 그만큼 이걸 가볍게 여기는구나라고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한 가지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한국 학생들이 자기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독특하다고 생각해서 쓰는데 다른 학생들도 다 쓰는 거가 나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와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겪으면서 거기서 되게 어려웠고 그걸 적응을 해야 됐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적응을 해서 수업에서 A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얘기일 거고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유학생들도 다 겪는 거고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들 쓰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본의 아니게 진부한 얘기가 되어버려서요.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에 선생님 다른 내용은 없으신가요? 물론 얘기하자면 계속 있겠죠. 학생들이 지나치게 에세이에 나 좀 제발 뽑아주세요. 나 이 학교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애원하는. 그렇죠. 매달려서 질질 우는 그런 경우에 에세이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SAT 라이팅 에세이와는 어떻게 좀 차별이 돼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쓰는 글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인가를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12학년 애들이기 때문에 한창 SAT 공부를 하고 에세이를 막 연습을 하고 난 경우라서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해갖고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도 SAT 에세이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론, 바디 1, 바디 2, 바디 3, conclusion 해갖고 소위 말하는 이 rhetoric 이 persuasive essay를 써버린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고 이런 example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뽑아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지금 place가 안 맞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 TPO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time도 안 맞는 거고 place도 안 맞는 거고 occasion도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 에세이가 원하는 거, 이 에세이야말로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고 그렇게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쉽게 써버리려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깔짝 써버리고서는 그냥 그렇게 해서 내버리는 거는 100% 알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돌려 쓴다든지 간단하게 써서 내버리려고 한다든지 해서 벼락치기 하는 방법은 당연히 피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피해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진작부터 해서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수정이라는 거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검토라는 건 지나침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다양한 사람들한테도 보여줘서 그런 거를 수정을 해 나갈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 뭐 오늘 잠깐 대학교 입학 에세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조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학교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좀 디테일을 좀 가지고서 디테일적으로 각각의 대학교에 들어가는 에세이 토픽들, 예를 들면 뭐 커먼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익스피리언스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냐라는 에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애물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런 에세이 토픽이 있었잖아요. 그 옵셔널이긴 하지만 센텐스 5개로 자신을 표현해라. 선생님 기억나시죠? 그럼요, 기억나죠. 당연히 학생들이 갖고 왔었기 때문에 기억나는데 네. 이제 정말 틀을 깨는 문제들, 틀을 깨는 토픽들이 점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각 학교들마다 나오는 에세이 토픽들을 한 가지씩 저희가 뽑아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에세이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라. 또 이런 에세이는 저렇게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이제 발표가 거의 다 나고 있어요, 대학교들이. 그래서 네, 뭐 좋은 소식들도 있고 그런데 네. 뭐 아직 아마 웨이팅이나 이런 것들 걸려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잘 입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학교에 어필을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